네, 안녕하세요. 증권맨입니다. 오늘 코스피는 0.22% 상승 마감을 한 반면에 코스닥은 마이너스 1.39%로 오늘도 좀 큰 폭의 하락을 보이면서 마감이 되었고요. 일단 미국 증시가 고점 구간에서 급락보다는 좀 잘 버텨내고 있는 흐름이고, 오늘 이제 장중에 미 선물도 좀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오늘의 이 하락이 좀 더 아쉽게 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지금 뭐 미국의 어떤 증시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뭔가 지금 급락이 나올 만한 그런 분위기는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, 이제 지금 뭐 코스피도 그래도 좀 잘 버티고 있는 상황인데 코스닥만 좀 유일하게 고점 구간에서 지금 거래일수로 치면 지금 7일 동안 음봉이고요. 고점 구간에서 하락으로 하면 지금 5일 동안 음봉이 좀 떨어지고 있는, 굉장히 지금 시장 질적으로도 안 좋고 고점 구간에서 조정도 지금 많이 받으면서 지금 뭐 상당히 흐름 자체가 어렵죠. 뭐 이제 이런 구간에서 차라리 장대 음봉으로 이틀 만에, 그러니까 똑같은 하락폭이라도 지금 고점 구간에서 한 6.5% 정도 하락이 나왔는데, 똑같은 하락이라도 차라리 떨어질 거면 이런 식으로 시원시원하게 장대 음봉으로 떨어져야 그 다음에 기술적 반등도 더 시원하게 나올 수 있고 이 구간에서 우리가 대응하기도 편한 거죠. 근데 지금 시장이 어려운 부분은 뭐냐면, 뭐 이런 식으로 좀 차라리 투매로 떨어져 버리는 게 아니라 이러니 계속 졸졸이 형태로, 계단식 형태로 떨어지다 보니까 어떤 우리가 대응 라인을 잡기도 상당히 불편하고, 뭐 장중에 보고 있으면 정말 희망 고문이 따로 없죠. 오늘이 바닥인가 오늘이 바닥인가 하면서 계속해서 좀 우리의 그 투자자들한테 미련을 갖게 하는 그런 흐름이죠. 저번 주 목요일도 오후장에 꼬리를 길게 달면서 반등이 나오고, 금요일도 오후장에 꼬리를 달면서 반등이 나왔고, 오늘도 오전장에 갭도 잘 뛰어서 시작을 했고요. 오전에 그 외인 매수세도 좀 들어오면서 오늘은 그래도 뭐 기술적 반등이라도 양봉 마감을 좀 해주는 모습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했지만 여지없이 또 오후장 들어서면서부터 낙폭을 키워갔고, 금요일에 저점 라인까지 좀 제가 좀 중요하게 생각했던 구간이었는데 이 저점 라인까지 깨면서 마감을 하는 좀 안 좋은 흐름 안에 있다라고 보여집니다. 일단 개인적으로 바라보는 시장에 대한 방향성은, 일단 이제 미국 증시가 상승을 한다면 요 정도 구간에서 바닥을 좀 잡지 않겠느냐,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. 만약에라도 미 증시가 좀 뭐 큰 폭의 하락이 좀 나온다면 코스닥 같은 경우는 한 800포인트까지는 열어놔야 되지 않겠나,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. 네, 이제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 증시도 그렇고 뭐 전 세계적으로 뭔가 좀 급락이나 패닉이 올 만한 그런 분위기가 아니고요. 우리 증시도 지금 코스피는 의외로 좀 잘 버티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코스피만 좀 유독 최근에 이제 기관의 매도세 때문에 눌림이 좀 심하게 나오고 있지 않나, 그렇게 좀 보여지고요. 일단은 외국인은 여기서 뭐 이제 급락을 일으키려는 그런 생각은 저는 없다라고 좀 보여집니다. 기관의 매도세가 너무 거세다 보니까 조금 생각보다 눌림이 길어지고 있지만 요 정도 구간에서 바닥을 좀 잡지 않겠느냐. 그리고 앞으로의 어떤 주가의 흐름은 저는 박스권 형태로 계속해서 좀 지속이 될 거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저희 리딩반도 뭐 이제 현금화를 좀 많이 시켜놔가지고 뭐 주식 비중이 30, 40%까지 줄여놨었거든요. 여기서부터 이제 계속해서 해놓고 오늘 저희 리딩반도 뭐 매도한 종목은 없었는데 신규로 매수를 조금 일단 좀 담아봤습니다. 그래서 이제부터는, 그러니까 대응을 했으려면은 이런 구간에서 진즉 조금 대응이 들어갔었어야 되고요. 지금 자리는 우리가 대응을 할 자리는 저는 좀 아니지 않겠느냐. 이 구간서부터는 이제는 다시 좀 신규 매수의 영역으로 좀 이렇게 대응을 해야 될 구간에 이제 좀 오고 있다,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물론 이제 신규 매수가 가능하다라는 전제의 모든 영역은 미국 증시가 뭐 급락이 나오는 흐름이 연출되지 않아야 되겠죠.
미 증시도 뭐 이제 나스닥 기준으로 여기서 이렇게 쌍봉을 맞고 떨어지는 흐름이 나오느냐, 여기서 전고점을 조금씩 그래도 소화하면서 다시 한번 흐름을 가지고 가느냐, 어떤 중요한 기로에 있다라고 보여지는데, 뭔가 좀 급락보다는 그래도 뭐 박스권 형태로 좀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을 거쳐가지 않을까, 저는 일단 좀 그렇게 시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. 네, 오늘 시장 흐름을 좀 살펴보면은요, 주말 동안에 중요한 뉴스가 좀 하나가 나왔었죠. 화이자가 올해 이제 연말 한 11월쯤에 코로나 백신 긴급 승인 신청을 좀 하려고 한다라는 뉴스가 있었고요. 그래서 뭐 재빨리 좀 관련주를 찾아봤는데, 명확하게 그 화이자 관련주로서 우리 시장에서 테마가 형성이 되었던 적이 없기 때문에, 그러니까 우리가 명확하게 이런 종목들이 관련주다라고 명시가 된 부분은 좀 많이는 없었어요. 다른 어떤 테마에 비해서. 네, 뭐 찾아보면은 뭐 제일약품, 뭐 신풍제약 이런 몇 종목들이 있었는데, 어떤 종목이 이제 이 화이자 관련주로 해서 오늘 좀 시세를 이어갈지, 그러니까 반짝 상승이 나왔다가 죽는 음봉 형태가 아니라 양봉을 쭉 뽑아주면서 마감을 할 수 있을지 장중에 좀 지켜봤고요. 제일 처음 움직였던 것은 이제 제일약품이 바닥에서 좀 양봉을 뽑아내면서 올라왔고, 뭐 이제 관련주로서 이제 올라온다라고 이제 시장에서 보여주고는 있었지만, 사실 우리가 그 뉴스 매매나 테마 매매를 할 때 가장 사실 중요한 부분이 HTS 상의 그 뉴스가 명확하게 이 종목이 이 관련해서 오르고 있다 이렇게 나와주는 게 사실은 가장 좋아요. 근데 제일약품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화이자 백신 긴급 사용 승인 기대감에 오르곤 있지만,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아니라 제일약품이 화이자랑 그렇다면은 직접적으로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파악하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. 근데 사실 제일약품 같은 경우는 뭐 이제 테마로는 엮였지만, 어떤 직접적으로 뭐 화이자랑 어떤 예전에 어떤 공급 계약이 있었다든지 뭐 전략적 제휴가 있었다든지 뭐 이런 뉴스는 없었기 때문에, 저는 사실 장중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는 입장으로 좀 보고 있었어요.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KPX 생명과학이 이렇게 보시면 친절하게 딱 이렇게 이제 뉴스를 내보내주죠.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화이자의 항생 체중 간체 독점 공급 뭐 이렇게 계약을 해서 했던 적이 있다 이렇게 좀 나와줬기 때문에, 그래도 그러니까 백신에 대한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지만 그래도 간접적으로라도 아주 이제 얼토당토 않게 그냥 테마로만 엮여가는 그런 뭐 뉴스는 아니다라고 좀 볼 수 있기 때문에, 그렇다면 뉴스가 있는 얘가 제일약품을 제치고 대장을 할 가능성이 좀 있을 수 있겠다, 그렇게 좀 보고 우리가 시장을 좀 볼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뭐 이제 결국은 오늘 KPX 생명과학이 대장 역할을 했고요. 상한가까지 좀 마감하는 좋은 모습 보였고, 제일약품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일봉상의 위치만 딱 봐도 제일약품보다는 KPX 생명과학이 가주면 좀 더 좋은 자리라고 보여질 수 있겠죠. 매물대도 좀 적은 상황이고, 반면에 제일약품은 사실 이렇게 이제 좀 역배열권에서 올라오는 상황이었고, 매물대가 좀 많이 쌓여 있고, 뭔가 차트가 앞선 상황에서 준비가 되어지는 모습이라고 우리가 보기보다는 그냥 오늘 뉴스에서 좀 급하게 올라오는 상황일 가능성이 좀 높다, 그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, 이렇게 그러니까 뭔가 좀 준비가 된 종목들은 매집이 잘 된 상태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상한가를 닫는 경우가 많아요. 근데 뭔가 좀 급하게 뉴스로 인해서 땡겨지는 종목들은 요 안에서도 물량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, 혹은 또 그냥 뉴스로만 급등이 이루어지고 세력이 또 없을 수도 있거든요. 아니면 세력이 뉴스 이용해서 잠깐 반등시켰다가 급하게 이제 짧게 털어먹고 나가는 상황이 와버리면 상한가 가지 못하고 윗꼬리가 쭉 달리는 상황이 나와버릴 수 있겠죠. 그러니까 뭐 이제 세력들도 뭔가 앞전에서 매집이 덜 됐고 준비가 안 된 상황이고, 앞에 이렇게 우리가 돈 써서 올리려면 매물도 너무나도 이렇게 많이 차 있는 이런 종목들보다는 뭐 뉴스도 나오고 연관성이 있고 이런 이런 종목들을 컨트롤하는 게 훨씬 쉽잖아요. 우리가 이제 매매를 할 때 이런 부분들을 좀 디테일하게 생각하면서, 우리가 그 생각하는 뇌를 좀 뇌의 근육을 키우면서 주식을 하시면, 그냥 막 차트만 보시고
막 이렇게 막 상따 했다가 왜 이 종목이 상한가를 못 들어가는지에 대한 고민도 없고, 이렇게 하시기보다는 왜 이런 종목은 상한가를 갖고 이 종목은 상한가를 가지 못했을까, 이런 것에 대한 더 고민들 자꾸 하시다 보면 트레이딩 하시는 데 있어서 실력은 좀 많이 늘 수 있지 않을까,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. 화이자 관련 테마는 굉장히 오늘 강했다라고 보고 있고요. 오늘 상한가 들어간 뭐 종목들 중에도 거래도 좀 잘 터져주고 좀 깔끔하게 상한가를 들어갔던 뭐 테마의 종목이라면은 이제 KPX 생명과학밖에 없기 때문에 요 테마는 매매를 한번 해볼 만하다,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.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우리기술 투자가 장중에 급등을 좀 보였고요. 얘도 좀 마찬가지죠. 일단은 뉴스가 있어야 되는데 HTS 상에서는 우리기술 투자라는 종목이 어떤 걸로 오르고 있습니다 라고 차분하게 좀 명확하게 설명된 부분이 좀 없었고, 뭐 우리기술 투자가 뭐 이제 비트코인 관련주, 뭐 가상화폐 관련주인 거는 시장에서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거 관련해서 이제 오르나 보다라고 하고 이제 뉴스를 좀 찾아보는 거죠. 그랬더니 이제 뭐 전 골드만삭스 헤지펀드 대표가 코로나 복구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고 기관 자금의 물결이 비트코인으로 좀 흘러갈 수 있다, 그러면서 뭐 내년 5월까지 좀 비트코인 가격이 좀 급등이 나올 수 있다, 뭐 이런 식의 발언이 있었다라는 거 하나가 좀 뉴스가 있었고요. 그 부분이랑 지금 페이스북의 리브라 지금 상용화 소식에 대한 또 뉴스도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때문에 오늘 좀 상승을 하지 않았나, 그렇게 보고 있고요. 지금 가상화폐 거래소인 업비트를 운영하고 있는 그 두나무라고 있죠. 이 두나무의 지분을 우리기술투자가 가지고 있고요. 그 다음에 지금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도 두나무 지분을 좀 가지고 있어서 약간 오늘 이등주 느낌으로 우리기술투자 따라서 좀 시세를 내는 듯 했지만 윗골이 좀 많이 달고 밀리는 모습이었습니다. 우리기술투자도 일단 뭐 상한가를 들어가진 못했지만 최근에는 좀 또 트렌드가 일부러 상한가를 좀 들어가지 않고 하루 이틀 또 조정 치다가 이런 식으로 말아 올리는 패턴도 많기 때문에 뭐 상한가 안 들어갔다고 해서 뭐 관중 삭제하시기보다는 최근에는 또 그냥 장대 양봉 뽑으면서 쭉쭉 가는 종목들도 많아요. 최근에 보면은 뭐 한네트도 그런 뭐 패턴을 좀 보였었고요. 어차피 이 종목도 이따가 좀 다뤄드려야 되기 때문에, 한네트는 이제 디지털 화폐 관련주고 얘가 이날 양봉 이렇게 뽑아졌을 때 보통 디지털 화폐 테마가 재료로서 좀 시장에 한번 상승이 나오면 거의 대부분이 좀 반짝 상승으로 시세를 잃어버렸던 경향이 많았거든요. 근데 제가 이때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디지털 화폐 재료는 좀 그 크기 자체가 다르다. 그래서 어떤 흐름의 상승 여력이 충분히 더 나올 수 있다, 그렇게 방송에서 한번 제가 언급을 드렸었습니다. 왜냐면은 그 전까지는 디지털 화폐 관련해서 뭔가 그냥 기대감이었고 현실 가능성에 대한 뉴스가 아니었다라고 하면, 이번에 이제 나온 뉴스는 중국에서 실질적으로 뭐 이제 상용화를 하는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, 그리고 방송에서 이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의 이런 움직임들이 어떤 지금 미국과 중국의 전쟁이 계속 되고 있는 가운데 달러의 패권에 좀 도전하는 그런 모양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재료가 조금 더 제가 봤을 때는 세다. 그래서 흐름이 지속될 수 있다,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렸었어요. 그래서 한네트도 이때 보시면은 장대 양봉 좀 뽑고 윗골이 달고 밀렸는데 그 다음날도 상승 보였었고, 지금 조정 구간에서 다시 돌아가는 모양새입니다. 흐름이 조금 심상치 않기 때문에 저도 지금 한네트 비롯해서 디지털 화폐 관련주들 계속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. 후발주로는 로지시스, 뭐나 뭐 KCT는 아니 KCS죠. 뭐 이런 종목들이 있고, 이 테마는 제가 봤을 때는 그 한네트가 계속해서 대장을 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나,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그다음에 오늘 진짜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줬던, 지금 14일날 상한가를 좀 만들어내고 그 다음날도
뭐 고가가 27%짜리 양봉이 나왔고요. 그 다음 날도 음봉이 아니라 양봉으로 하루 조정받았고, 오늘 다시 한번 상한가가 아주 강한 모습을 좀 보였고요. 일단 뭐 재료는 테슬라가 20일 날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한 어떤 뭐 발표를 하겠다라고 좀 발언을 했던 뉴스가 있었고요.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KEC가 디지털 콕핏이라고 합니다. 이게 뭐 저전력 금속 산화물 반도체 전개 트랜지스터인데 이 기술력이 이제 적용된 터치 스크린에 대해서 이제 테슬라한테 승인을 받고 내년 초부터 이제 그 공급을 한다고 하니까 재료 자체가 괜찮죠, 세죠. 실제적으로 테슬라에 어떤 그 납품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뉴스는 상당히 좋다라고 저도 이때 당시 상한가 나올 때부터 좀 보고 있었고요. 내일이 이제 디데이니까 오늘 기대감으로 좀 급등이 나왔던 것 같고, 내일은 아마도 조금 그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내일 한 오전쯤에 시세를 낼 때 혹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고, 이제 신규 접근하실 분들은 어떤 뭐 고가권에서 매매는 조금 힘들 것 같고요. 왜냐면 지금 이벤트가 내일 있고, 또 그 완전 자율주행에 대해서 또 예를 들어 시장에서 뭔가 좀 그 기대에 못 미치는 모습을 보인다든지 했을 때 뭔가 좀 또 급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혹시 신규 접근을 하려면 저 같으면 한 요 정도 가격까지는 좀 기다려 보겠다. 네. 1음봉이 길게 떨어지거나 한 2음봉 떨어지거나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가지고 계신 분들은 내일 오전에 아마 시세가 좀 날 것 같아서 그때 정리를 하고 나오시면 되지 않겠느냐, 그렇게 보고 있고요. 그다음에 지금 최근에 좀 상당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옵티머스 펀드죠. 거의 뭐 지금 사기가 되어버렸고, 뭐 이제 막상 나올 당시에는 뉴스화가 그렇게 크게 되지 않다가 관련된 인물들이 이제 뭐 정치권 인물들이나 뭐 대기업 오너 들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와서 조금 회자가 다시 되고 있는 것 같고, 여기서 이제 좀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뭐 이제 여러 상장사에서도 뭐 적게는 수십억, 많게는 몇백억을 투자를 하면서 손실을 봤는데요. 지금 일단 헬릭스미스가 가장 큰 좀 문제가 되고 있고, 지금 헬릭스미스가 16일 날 공시가 좀 있었고요. 이 종목이 예전에 이제 바이로메드였던 종목이었는데 2016년부터 뭐 이제 사모펀드 대부분이 약간은 좀 고위험 자산군에 투자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2016년부터 무려 2,643억 원을 어떤 투자 관련 자산에 좀 썼고요. 이 안에서 물론 아직은 결과가 좀 안 나왔고 비교적 뭐 괜찮은 자산에 투자한 것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조금 그렇게 좋은 성과는 거두지 못했다 라고 좀 보여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. 이제 뭐 2,643억 원 가운데서 일단 뭐 손실이 거의 확정된 금액이 지금 팝펀딩 관련된 사모펀드에 투자를 했는데 거기가 이제 390억 들어갔는데 요거는 뭐 거의 이제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해서 망했다라고 좀 건질 수 있는 게 없다라고 좀 보여지는 상태인 것 같고, 방금 지금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그 옵티머스 펀드에다가는 400억 정도를 투자를 했기 때문에 어찌됐건 한 700억 정도는 완전히 뭐 날려먹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. 그리고 또 뭐 독일 뭐 무슨 헤리티지 펀드 같은 데다가도 좀 투자를 했고요. 아무튼 이 투자 금액 중에 상당 부분을 지금 거의 그냥 회복하지 못하고 지금 날릴 위기에 지금 처해 있고, 이 문제가 불거짐에 따라서 안 그래도 좀 그 최근에 유증을 하면서 급락했던 부분이 있었는데, 유증이 혹시라도 실패하게 될 경우 지금 관리 종목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죠. 근데 뭐 지금 유증이 아니더라도 지금 3개년 안에 동안에 지금 자기 자본 대비 법인세 차감전 손실 비율이 50%를 넘어가는 경우가 2번 이상 발생을 하게 되면 관리 종목에 지정이 되거든요. 근데 야, 지금 이번 이제 상반기 자기 자본 대비 손실 비율이 33.25%니까
지금 하반기에 뭐 영업이익을 내지 못한다면은 뭐 이제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지금 거의 지금 관리 종목이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봐야 되는 문제가 훨씬 더 큰 것 같고요. 여기서 이제 더 큰 문제는 헬릭스미스가 관리 종목이 지정이 되게 되면 지금 전환사채 1,000억 원짜리 받은 게 있는데 이거를 지금 토해내야 돼요. 갚아야 된다는 문제점도 있습니다. 근데 지금 헬릭스미스가 가지고 있는 뭐 이제 장부상 현금성 자산은 지금 300억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. 그래서 일단은 지금 헬릭스미스 같은 경우는 유상증자를 무조건 성공을 해야 되는 운명이 있는데 유상증자가 성공이 되어줘도 뭐 이제 관리 종목에 들어갈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점. 유상증자까지 만약에 성공을 못하게 되면은 정말 좀 많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정말 좀 심각한 고민과 어떤 큰 결단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는 종목이고요. 무조건 뭐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해서 존버하고 버티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기 때문에 좀 흐름이 좀 많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좀 보여집니다. 좀 잘 대응을 하시기 바라고요. 그 다음에 지금 최근에 어느 정도 좀 바닥을 잡고 이제 우리나라는 코로나 뭐 이제 뭐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좀 하향이 되면서 여행주들이나 이쪽의 분위기가 좀 이치한불을 틀어놓고 있었네요. 뭐 노랑풍선이나 모두투어, 하나투어 같은 여행주들이 분위기를 좀 분위기가 좀 반전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물론 지금 이런 워낙 지금 바닥권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이제 중기 투자나 좀 긴 스윙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조금씩 모아간다라는 관점으로 보셔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는 지금 보여지는데 지금 일단은 뭐 우리나라의 코로나 확산세는 조금 이제 진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지금 전 세계적으로는 상당히 지금 뭐 다시 한번 올 겨울 더 심각한 대유행이 올 수도 있다라고 지금 좀 얘기가 나오는 만큼 심각하잖아요. 그래서 생각보다는 조금 더 시간이 좀 필요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여지고요. 아마 여행주들이 진짜 급등을 하게 되는 시점은 그 화이자가 뭐 긴급 승인한 그 백신에 대한 부분이 정말 우리가 피부로 와 닿을 수 있을 만큼 뭔가 현실적으로 좀 다가오는 느낌이 들게 되면 그때는 아마 좀 기대감을 가지고 여행주들이 좀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. 그다음에 뭐 화장품 관련주들도 지금 시진핑 12월 방한 뉴스가 나왔을 때 생각보다는 그렇게 움직임 자체가 뭐 이제 좀 캐캐 묵은 재료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크지는 않았는데 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최근에 시장이 좀 많이 안 좋았기 때문에 생각보다 좀 큰 파급력을 발휘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. 시장이 만약에라도 또 안정이 좀 되고 나서 이런 식으로 좀 바닥 잡아가다가 요렇게 반등이 좀 크게 나올 수 있어서 저도 화장품주들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. 저번 주 수요일인가 제가 한번 방송에서 대북주들도 뭔가 시장 대비 안 밀리고 괜찮다 그렇게 말씀드렸었는데 뭐 이제 뭔가 좀 특별한 뉴스가 좀 뭔가 그 북미나 남북 관계에 개선되는 그런 뭐 뉴스가 없었어서 그런지 저 생각보다는 그렇게 흐름은 좀 지지부진한 상황이고요. 그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미국에 이제 폼페이오를 만나러 갔는데 거기서도 또 별다르게 나오는 뉴스가 없었습니다. 그래서 또 뭐 시장도 시장이지만 조금 그 실망 매물이 좀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도 좀 보고 있고 다만 뭐 남북 경역주는 다 좀 비슷해요. 요 정도 일단 박스권 안에서 뭐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 얘네는 어떤 뉴스가 좀 동반이 되어져야만이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이제 좀 어떤 트레이딩 영역보다는 좀 모아간다라는 느낌으로 투자를 하시면은 괜찮은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그다음에 빅히트를 좀 안 볼 수가 없겠죠. 빅히트가 이제 상장 첫날에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고 이날 제가 상장 첫날 상장하고 방송에서도
이렇게 이제 좀 무거운, 그러니까 가벼운 종목이 아니잖아요. 상당히 무거운 종목이 신규 상장 첫날 이런 모습을 좀 보이게 되면 그 이후로도 흐름 자체가 그렇게 좋기가 힘들다. 추가 하락을 좀 염두에 두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좀 부정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었고요. 뭐 이날 뭐 이제 매물이 다 쏟아진 것도 아니었고 뭐 계속해서 이제 사모펀드 쪽이랑 기타 법인 물량이 나올 걸로 나올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추가 하락은 어느 정도 좀 예견된 부분이었는데 이제 금요일 같은 경우는 장이 안 좋았다 보니 좀 더 낙폭이 컸던 것 같고요. 오늘도 마찬가지로 뭐 장이 좋았으면 뭐 도치 정도의 마감을 했을지 모르겠지만 장이 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더 하락 마감하게 된 요인이었던 것 같고, 보통 이제 신규 상장한 종목이 이런 식으로 상장하고 나서 계속해서 밀리면 이렇게 이제 흐름을 다시 돌아 나가기까지 시간이 좀 사실 많이 좀 걸립니다. 특히나 뭐 종목 가벼운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, 그리고 거래소 종목이고요. 아마 이 종목은 이제 요 정도 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고점에서 한 7% 정도 하락이 나왔네요. 그래서 뭐 반토막이라고 치면은 한 50%, 17만 5천 원 정도 될 것 같고요. 요 정도 구간에서 한 요 정도 가격대에서 저점을 이제 좀 바닥을 잡고 좀 생각보다 좀 긴 시간 횡보를 거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매물 소화가 된 다음에 이렇게 조금 주가를 회복해가는 흐름이 나오지 않겠느냐, 그렇게 좀 보고 있는 종목입니다. 오늘은 이렇게 해서 방송 마쳐보도록 할게요. 감사합니다.